집값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할 줄 알았더니 경험해보지 못한 폭락장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추경호 12월 종부세 고지서 세부담 경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세제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관련돼서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지난 정부겠죠, 국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한다. 그래서 이것 포함해서 또 기업 관련돼서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 다주택 징벌 종부세 사라진다. 세율도 인하되고 정부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과세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이게 중요하죠,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했다. 주택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던 세부담 상한도 단일화하기로 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엄청나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현행은 좌측에 있는 요런 세부담, 또 각각에 있는 여기 보면 2주택 이하에서 또 이렇게 세율이 되는데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또 중과돼가지고 세율 자체도 또 늘어납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 후에 따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해서 총 합산,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일 세율로 이렇게 통일하겠다. 법인도 여기 보면 2.7% 이렇게 돼 있죠. 종부세 기본에 있는 공제 금액은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올렸죠. 또 1세대 1주택자 분들도 12억 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래서 종부세 세수가 1.7조 원이 줄어든다. 근데 국회 통과가 관건이겠죠.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개편으로 내년 종부세는 말씀드린 대로 1.3억 원이 1조 3천억이 줄어들게 된다. 2024년에도 4천억 줄어서 총 1조 7천억의 감소가 예고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월에 있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왜냐하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는 여당과 같은 목소리이지만 다주택자분들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있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였던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줄을 잃었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댓글 오른쪽에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재산세 깎아주고 빚 청산 대신해주고 그럼 세금은 누가 내냐.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윤석열. 공정과 정의 같은 헛소리를 믿은 이찍들 열심히 대출이자 갚다가 한강으로 뛰어들어라. 무지성이 끝은 한강이지. 이렇게 완전히 혐오에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너무 무서운 댓글입니다. 이놈들이 미쳤나. 또 투기를 조장하네. 투기를 조장한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아파트값 떨어졌대.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요즘에. 뉴스 보고 찾아간 부동산. 뭐야, 더 올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입니까, 도대체 이게. 머니투데이에 이 두 분이 기사를 쓰셨네요.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을 바꾸고 있고 매물은 급증했고 거래량은 줄었다.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워낙 이제 취득세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꽁꽁 막아 써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물 추이가 있는데 8만 4천 건에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가 점점 작년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봤더니만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15,000건이었는데 계속 줄어들어서 2020년 6월 달에는 1,011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집값이 2, 3억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못 내려 급매만 치킨 게임 중 이래 돼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또 각종 지표에서도 아파트 고점을 지나가지고
하락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내겠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현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힘들다. 왜 그러죠? 저가 급매물은 즉시 입주가 어려운 갭 투자.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 해서 봤더니만 내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끼고 집주인이 매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싸게 파는 거죠, 보통. 그래서 매물은 전보다 호가를 높인 사례도 적지 않다. 시세 차익을 포기할 수 없는 매도자. 왜냐면 양도세 이렇게 엄청나게 양도세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 최저가 급매를 노리는 매수자 간의 치킨 게임이 시작된 모양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매물 즉시 입주 어려운 갭 투자 물건이 많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한 사례를 들었는데 실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값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한 뒤에 학원가와 가까운 중계동 은행 사거리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문의했지만 마땅한 가격대를 찾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고서 싸서 이거 급매물인데 봤더니만 2년간 입주가 불가능한 갭 투자 인수 조건. 그러니까 거기 세입자가 있는 얘기겠죠. 싸서 봤더니만 여기 세입자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갭만큼만 사지만 하지만 지금 이사는 못합니다. 2년 뒤에 이분이 계약을 끝나시고 그때 오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전보다 가격이 2에서 3억 원 내린 실거래가 등록된 다른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이 당장 팔 생각이 없는데 가격 방어를 위해서 일부러 매물을 올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가격대로 팔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아도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는 불가능한 현실이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수요자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죠.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경쟁력이 있는 보금자리론도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4%를 넘어서 5%를 바라본다. 금리 인상은 전세 사는 세입자의 부담도 키운다. 이것도 문제겠죠.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 자금 대출도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 상한선은 6%대를 돌파했다. 금리 인상 부담에 따라서 내 집 마련도 또한 전세살이도 녹록지 않다. 저도 이 부분 자주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까 2%대 고정금리로 예전에 내 집 마련 성공한 영끌로족들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도 나온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제가 이렇게 높은지 몰랐거든요. 7월 달에 4.7에서 4.8. 와, 엄청나죠. 그래서 아래 부분에 예전에는 3억 대출 받았으면 39만 원을 내야 되는데 2년 전보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적게 냈는데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전세도 만만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전세로 사는 것도 녹록지 않다 말씀드렸죠. 이게 6% 넘어서고 KB 여기도 그러니까 사기업 이런 사은행도 엄청나게 높다. 4%, 6%. 와, 그래서 오늘 임대차 계약갱신권이 끝나는 이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올라갔는데 와, 이게 도대체 대출이 안 된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월세로의 가속화, 반전세, 반월세의 이런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금리에 있는 거죠. 여기 이 기사에 또 댓글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용 쓴다 기레기야. 돈 받고 쓰냐? 아니면 너도 하우스푸어냐? 이런 또 비난 댓글. 기레기들은 집값 안 떨어지게 하려고 용 쓴다. 개소리를 무지 길게 써놨네. 기레기님 머리가 나빠서 산수가 안 되나요? 기준금리 5% 부담하는 이자랑 지금 이자랑 같을까?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기레기 쓴다. 자꾸 이런 얘기. 자, 지금 무슨 집을 사러 알아보러 다니냐? 안 사면 더 떨어진다. 앞으로 2에서 3년 후에나 천천히 알아볼 거 제가 이렇게 써놨죠. 방금 그 기사를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전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출 이자도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괜찮냐는 말입니다.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전월세로 빠지던지 대출 이자, 전세 자금 관련해서 대출 받으신 분은 그쪽 이자로 빠질 건데 그것도 괜찮냐는 한 번쯤은 나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사를 사심으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얘기입니다. 자, 제가 요 기사 캡처를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MBC 뉴스인데 거의 200만원에 여기 써놨죠. 제가 약 200만의 조회수를 가진 뉴스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경험 못한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국토부의 그 산하 연구원의 경고. 이런 하나의 기사. 또 하나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 이거 금리 인상 관련돼서.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집값이 여기 보이시죠? 왼쪽 하단부에 집값이 내려갔을 때는 집값이 바로 상승이 됐는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시기 있죠. 지금 시기에서는 집값은 여기 작은 글씨에 어떻게 돼 있냐면 12개월에서 15개월 후에나 집값에서는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금리가 작년 한 요맘때
12개월 전부터 금리가 슬슬슬 시장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값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국토연구원의 그런 연구 자료를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값 하락 된다는 얘기죠. 타이밍이 왔다. 1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여기 어떻습니까? 이 변동률 자체가 2년 전에는 0.01%에서 점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작년 어떻습니까? 1.79% 한 달에 21년 8월 달에 작년 이맘때죠. 딱 한 달 전에는 1년 전에는 한 달 만에 와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8% 올랐네. 근데 최근에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2022년도 3월 달 기준으로는 점점 하락을 하면서 0.02%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2%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보시면 이만큼 올랐는데 2년간 걸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몇 개월 만에 팍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프의 진실은 이 아파트 가격 변동률 이것은 어떤 거 기준이냐? 이 퍼센트 있죠. 이것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입니다. 전달 기준인 거죠. 전달 기준으로 요만큼 올랐고 요만큼 올랐고 전달 기준 퍼센트입니다. 자, 1.79%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것이 점점 전달 기준으로 해서 복리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복리로 점점 올라가서 여기가 그래서 20-30% 올랐다. 120만 원이 됐다. 120만 원 기준에서 지금 이 그래프 상에는 0.12% 마이너스 돼서 다 떨어진 것 같지만 전달 기준 마이너스 0.12%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인 가격으로는 여기서 한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호도가 아닌가. 좀 우리가 기사를 봤을 때 너무 또 비판적인 이렇게 사고방식이 없다면 호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도 4개월 만에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집 살 때 아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째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을 봤더니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이 더 발전하고 출산율 해결이 되려고 하려면 젊은이들에게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집값은 똥값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와 추천 수가 2,600개나 돼 있고 답글이 제가 보진 않았는데 167개 돼 있습니다. 금리 무서워요. 집값, 전세값 솔직히 정상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주세요. 집값이 콘크리트라면 단단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기사 제목이죠. 사실은 초저금리, 유동성으로 오랫동안 쌓아 올린 허망한 거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집값은 애물단지가 되어서 투매와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같은 결과가 있는데 문제와 원인은 다르게 본다라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지난 5년간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아니다. 투기꾼 다주택자의 이런 세력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비상적으로 올랐다. 얘들을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양측 기조가 있었죠. 하지만 유동성 문제,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양측이 비슷한 의견이다.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은 대세 하락 시작이다. 이런 명제를 던졌을 때 한쪽 편에서는 아니다. 일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뭐 이렇게 세종이나 이렇게 물량이 많은 데 있죠. 포항이나 그쪽이 일부 문제고 지역마다 다르다. 또 요 오른쪽의 편에서는 금리 비정상의 이것 때문에 점점 비정상 때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거 이제 점점 금리가 상승되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하면서 이제부터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 하락장이 맞다. 세 번째, 현 정부의 세제 개편 초반에 나왔던 제가 기사죠. 이거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한쪽에서는 부자들, 대기업들 간에 이놈들만 배불리게 하는 감세 정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부동산을 앞으로 예측한다면 서울, 경기도 핵심, 또 핵심에 있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라든지 지방의 각 핵심 지역에 있는 땅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양극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vs 인구 감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격, 유동성 축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은 떡 나간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집 마련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면 적당한 대출을 끼고 수급 현황을 잘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수급이 많은데 지금 막 사면 안 되고요. 타이밍 맞게 그렇게 사면 된다. 내 집이니까. 아니다. 고평가 거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내 집 마련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마지막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자체도 민간 임대 물량 공급자이다. 이렇게 뭐 양호한 측면이죠. 긍정적인 측면이고 아니다.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겠죠. 나는 어떤 포지션입니까? 아까 양측이 있다면요. 지난 5년간 내 자산의 변화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늘어나는 쪽이었습니까? 감소하는 쪽이었습니까? 그런 마인드와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발전이 있었나? 내 주변인들은 누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자주 만나시는 분들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자, 나는 생산성 있는 활동이나 투자 재테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 내 마인드, 내 중심, 내 생각이나 마인드는 지금 어디지? 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자. 자, 부자들이, 다주택자들이 부자가 되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그게 정말 내가 배 아픈 원인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겠음에 배가 아프고 분노하겠는가? 금리 폭탄, 눈물의 박앤세일, 망하고 한강 다리 올라가는 사람들 보고 통쾌하나? 그걸 정말 기다리고 내가 지금 현실을 존버하고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난 5년간 내가 그것을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재테크하고 부동산 관련돼서 하고 그것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걸 못하는 것에 정말 배가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저들과 내가 다르고 저들은 열심히 했고 나는 열심히 안 했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음에 내가 정말 분노하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화가 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정부, 정치인, 대통령, 부동산 전문가 뭐 그 할배가 와도 언론, 유튜버, 특히 댓글러 분들 있죠. 그들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편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극단적인 뭐 댓글이라든지 그것을 봤을 때 추천수, 그 추천수가 많다 한들 그 생각대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 팩트겠죠. 누가 과연 배에 기름이 찼습니까? 이 많은 분들 중에서요. 이분들이 찼습니까? 내 배에 기름이 찼습니까? 내가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있죠. 또 그것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납니다. 지난 과거에 누군가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고 누군가는 하지 않았음. 그것을 하는 것에 선택을 했죠. 내가. 자, 과거보다 지금과 미래가 중요합니다. 왜? 이미 과거는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죠. 내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은 한에는요. 지금과 미래는 내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변해야 또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을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제가 가져와봤는데 보통 이렇게 뭐 세제 개편되면 뭐 이렇게 개편 전에는 세금이 이렇게 되는데 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뭐 감소됩니다. 보통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마레프라 그러죠. 마레 마포 레면 뭐 프루지오, 음마 아파트, 두 채 보유시, 이거 한 채 보유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봤을 때는 와 정말 부자들이 이렇게 막 한 채 두 채 있는 거 관련돼서 이렇게 막 몇 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와 정말 부자 감세되는 게 맞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번 정부 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정말 열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매번 계산하는 언론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내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뭐 일반적인 직장인분들 돈 많이 벌어봤자 몇십억대 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쉽게 어떻게 사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심만 키우고 혐오감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언론 기사들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의미가 없고 대한민국에 몇 프로 될까? 이런 거 할 바에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재산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뭐 이렇게 종부세 낸다면 이게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것이 맞지?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뭐 대다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쓰잘데기 없는 기사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말씀드렸죠. 결론 내가 지금 변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변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